그러니까 피벗을 안 하더라도 네. 3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봐요. 선반영. 올해 한 여름 정도에 만일 FTX가 날라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이 지금 정도가 아닐 거예요. 더 폭락? 그럼 바닥은 이미 나왔다 어느 정도는. 네,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코스피 지수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거의 이제 2,500 원저리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것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2,100에서 2,500 이게 순식간에 맞아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돌변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럼 2,500에서도 지금 약간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하긴 하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좀 갈 수 있다 봐요. 어. 근데 이게 문제는 어.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게 옵션 시장을 되게 많이 봐요. 선물옵션 파생 시장을 좀 많이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매달 거의가 이제 파생 시장을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11월 달에는 지금 정도 자리에서 뭐 2,500, 한 50? 거기가 아마 상한선이지 않을까. 현재까지 나온 포지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2,600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오늘 방송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포지션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2,500에서 2,530, 50? 네. 그거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11월 달은 좀 밑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걱정됐던 게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저도 투자하고 여러분들 투자하신 입장에서 빨리 올라오면 좋죠. 빨리 올라오면 이제 내 계좌도 좀 더 계산이 되고 빨리 빨간색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항상 보면은 너무 빨리 올라오면 너무 빨리 또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떨어지면 또 빨리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속도 조절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 조절하고 이번 달 한 11월 달 정도는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12월 FMC에서 또 금리를 또 얼마 할지 또 12월에 또 그 점도표 나오면은 내년은 어떻게 될지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서 아마 11월 달은 좀 심심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또 좋은 거는 지수는 못 간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느낌이다. 근데 그게 이제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11월 달 정도는 대형주는 그냥 매수 어느 정도 좀 해놓고 삼전이나 LG에너지솔루션 정말 말하기 싫지만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때문에 하기 싫지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조금씩 매수를 해두시면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많은 어느 정도 퍼센트 비중을 뭐 중소형주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아 그럼 내년은 네. 뭐 내년 하반기쯤 네. 한 1년 정도 좀 멀리 이렇게 본다면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내년 하반기요? 네. 만일 악재성 이슈가 돌발 악재가 어떤 이슈가 없다. 그리고 지금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뭐 지금 3차 세계대전 하기도 말도 안 소린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분위기가 좀 뭔가 조용히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저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1,000단위가 박혀 있지 않을까. 3천. 네, 3,000이 넘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자리 전 사실 제가 사실 강세론자긴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비판을 많이 받는 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드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일단 1,000단위는 바뀌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더 괜찮으면은 지난 고점 근처에는 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난 고점은 너무 빨라요 사실. 1년 만에 지난 고점이면 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상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다가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지만 1-20%의 지수 기준으로 1-20%의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번씩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결국은 또 버틴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지수가 만약에 진짜 앞자리가 바뀔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는 당연히 가겠네요. 네, 추가 저 위에 올라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가격을 이제 앞으로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이미 삼성전자는 이제 못 볼 단계를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꽤나 많은 기업들이 뭐 기회를 줬는데 저도 예전에 사실 그랬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주식을 정말 오래 하신 분이 지금으로 쓰시면 되게 현인이신데 지금 낮으니까 사라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참 공부하고 이제 어린 마음에 내가 봐도 깨지는데 앞으로? 아닌데? 앞이 안 보이는데? 지금 언론들 봐봐 기사 봐봐 다 안 좋은데 왜 저러시는 거지? 반성했죠. 지금 보면 반성했죠. 진짜 투자 경력이 긴 분들은 진짜 큰 그림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는 신경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되게 잘 걸러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새 좀 그게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지금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걸 좀 우리가 무시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라고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좀 갈리긴 하지만 전문가들 몇몇 분들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 0.25라도 내릴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빠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금리 보통 피벗이라고 하죠. 요즘 피벗이라는 단어를 또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잖아요. 근데 피벗이 연준의 정책 변화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고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피벗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피벗은 금리 인하를 피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농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피벗 왼쪽 발 찍고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네, 그걸 보통 피벗이라고 하는데 방향을 완전 전환하는 걸 피벗이라고 해요. 보통 금리 인하겠죠. 근데 저는 금리 인하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 뭐 물론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이제 부양책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연준이 보시면은 이제 FF 금리죠. 연방 기금금리 차트를 쭉 보시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단 한 번도 침체기가 오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할 때는. 인상할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다가 홀드를 좀 가지다가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탁 경기 침체가 왔어요. 보면 이제 세로 구간이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인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거네요. 네. 물론 이제 그 경기 침체라는 걸 선언하는 그 경제 그 위원회가 좀 이제 뭐 1년 정도 후에 이제 그런 침체를 체크하긴 해요. 근데 보면은 다 그때 구간이에요. 경기 침체 구간.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런 걸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차트 보시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프레드라고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그 이제 경제 지표 자료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FF 금리, 페더럴 펀딩 레이트를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좀 더 늦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홀드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한다고 했으니까 50bp 하면서 이제 50bp를 하게 되면 또 시장은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예상은 하고 있긴 하지만 75bp를 하다가 50bp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췄다. 오히려 이게 12월 달에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1월 달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12월 달 FOMC에서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지금 보면 뭐 연준이 이제 금리가 뭐 5.25다, 5.5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뭔가 좀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서 분위기만 잘 나오면 1월 달, 2월 달 내년 1분기는 분위기 확 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피벗까지는 기간이 좀 남았다. 내년 하반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 피벗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벗을 안 하더라도 네. 3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봐요. 선반영.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고 50으로 늦추고 예를 들어서 저는 1월 달에가 진짜 중요하다 보는 게 12월 달은 어차피 50으로 낮추잖아요. 근데 1월 달에 50을 한 번 더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50을 한 번 더 가고 그렇게 되면 CPR을 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25로 낮추는 시점이 언제 올지가 모르겠는데 25로 낮추고 나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 제로로 한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유지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찍 그런 걸 좀 반영하고 기대를 하니까 주가는 그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또 움직이는 거군요. 이미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돌바락제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FTX 터지고 나서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걔네들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썼어요.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만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것도 의미가 있다 보는 게 심리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과 한 7, 8개월? 올해 한 여름 정도에 많이 FTX가 날아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이 지금 정도가 아닐 거예요. 더 폭락? 아마 하락을 했을 겁니다.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보면은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오늘도 새벽에 발표한 지표, 소비 관련 지표,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점점. 연착륙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전 연착륙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예전부터, 전 사실 되게 긍정론자고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사람인데, 연착륙? 그게 될까? 그걸 왜 바라지? 왜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돌발 이슈가 너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 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한번 쿵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 더 밀었잖아요. 그 이번에 쿵이 아마 거의 마지막 쿵이 아닐까. 한 번 더 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처럼 깊게 쿵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요? 저점을 올려가는 쿵. 한번 쿵 했고 올라오다가 쿵 했고 이제 올리는. 야,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너무 지금 선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제가 봤을 때 이미 시장에 선반영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닥은 이미 나왔다, 어느 정도는. 네, 나왔다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 얘기를 저희가 몇 주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딴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그죠. 네, 바닥 나왔다. 근데 이게 진짜 바닥 잡기가 진짜 어려운 게. 어려워요. 그때 바닥 갔을 때 지하실 더 있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걸 누군가를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되게 선량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부를 하려고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포감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들어 있어야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싫은데
웃긴 건 그런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해요. 10층 밑에 20층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각질매매 이런 거 막 이런 단어 막 만들어내면서 네. 막 너무 겁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참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헷갈리면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냥 기업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기업이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지.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순이익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매출만 어느 정도 유지만 돼도 괜찮다. 순이익은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용을 확 증가시켜가지고 하면은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일시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매출만 어느 정도 유지만 되는 기업 매수하시면은 크게 피해는 안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좀 저렴해 보이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담을 필요 있고 LG 엔솔은 근데 좀 너무 비싸 보이지 않나요?